김민석 후보의 과거 발언들이 다시 소환되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이재명에게 지방선거 책임을 돌렸다는 발언과 노무현을 떠나 정몽준을 선택했던 과거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이를 다시 꺼내면서 전당대회가 능력이 아닌 신뢰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님 관련해서 아니 옆에서 좀 보셨을 테니까 현장에도 가셨으니까 대전 갔다는 거잖아요. 네, 대전 갔고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제일 마지막에 경남 갔었고, 예. 그리고 저는 저기 방송은 다 봤었죠. 연설은 싹 봤었고. 저도 연설은 다 봤어요. 근데 네. 굉장히 김민석 후보께서 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표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외칠 때 뭐 세게 외치는 건 다들 하시는데. 언변 그러니까 연설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톤 자체가 화나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부산이나 이런 연설 때는 주요 대통령이라든가 뭐 김근태 뭐 이런 거 할 때도 잔잔하게 말씀도 네, 하셨지만 네. 연설 톤으로 할 때는 굉장히 화가 나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운동권 하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정치를 하다가 중간에 좀 비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다 운동권이셨잖아요. 운동권이었던 사람들도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점점 이렇게 변화를 하잖아요. 시대에 맞춰서 진화하죠. 진화를 하는데 네. 그분은 그 당시와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모든 사람들을 적과 동지로 이분법으로 이제 계산을 적과 하고, 동지? 예. 그리고 우리 편은 무조건 저 독재, 그다음에 계엄 이런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 편은 무조건 감싸야 되고 저쪽은 무조건 때려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직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를 그러니까 다른 뭐 정청래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반명이고 그다음에 뭐 신천지고 이러면서 마치 분열주의자고 너네는 여기서 박멸해야 될 대상인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 눈빛에서 약간 적개심과 분노가 느껴져서 좀 무서웠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현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어떻게 해버려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아마 그 전에 어디서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이재명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되고 여기에 이재명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응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뭐 동지의 언어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거는 그냥 완전 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구나. 저런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를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은 그 운동권일 때 그때 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그 계엄 이 두 가지 정도의 사례밖에 머릿속에 안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은 좀 그 나중에라도 좀 본 적 있습니까, 연설? 그때 연설 안 받고 그 뒤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안 볼래 안 볼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뭐 이거 방송 얼마나 그게 많이 나와요. 네. 중간중간에. 왜 그럴까 이렇게 화가 나 있죠?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그거는 그거 말고 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 이제 낙승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아, 그랬나요? 그럼 본인 그렇게 선거 전에 처음에는 거의 뭐 7대3 정도 의원들도 사에서 그렇고 시작했고. 후보 본인도 그렇고 심지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뭐 당연히 네. 낙승하지 않겠냐라고 다들 얘기했었죠. 그래서 음. 내가 그렇게 쉽게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두고 보라고 7대3 아, 그랬어요? 적게 잡아줘도 6대4 시작을 뭐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 박시영 TV를 그랬었지. 모르는구만 그 사람들은. 안 보지 나 같아도 안 봐. 박지영 못 들어봐. 앉아가지고 참안 봐. 아니 그 수많은 채널들이 다 응원하는 채널들이 있는데 못 들어 박지영 TV를 봐. 예, 그러네요. 예.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걸 봐야지. 근데 어쨌든 신천지 문제라든가 본인이 꺼냈던 의혹들 뭐 이현주 텔레그램 계속 누구 건지 묻잖아요. 국무위원이 네네. 누군지. 근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지금은 침묵 모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텔레그램 의혹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본인 아니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예.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뭐 정청래 후보부터 시작해서 최민희 후보도 계속 이 텔레그램 이거 누구랑 한 겁니까? 이현주 텔레그램 이거 누구랑 한 겁니까?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거든요. 저는 지금 말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허위사실 나중에 밝혀지면. 허위사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내가 한 거 맞아라고는 말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본인이 허위사실 네 문제는. 만약에 내가 안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소 고발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뉴시스 기자 그거 다 이제 그러네. 압수수색 그러니까 해가지고 언급을 안 하는구나.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다 맞다라는 말을 네. 못 하는구나. 그렇죠. 예, 예, 예. 만약에 나 아닙니다라고 하면 고소고발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 뉴시스 텔레그램 저기 압수수색 해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사실은 납니다라고 지금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아예 말 못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야, 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희 생각입니다. 최강원님 그거 있잖아요. 5월달에 그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정부가 폐지 뜻을 당에 통보했다. 이게 이제 김민석 네. 후보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춘래 후보나 그다음에 이성윤 후보나 이런 분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한정혜 쪽으로 뭐 토론회 열리자고 한번 제안이 들어온 네. 거지. 정부가 폐지 입장을 우리한테 전달한 바가 없다. 그건 이제 입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소리에 김민석 후보가 출연을 해서 일지를 공개하겠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보안수사권 예. 관련해서 어떻게 논의가 이루는지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언제? 뭐 어젠가 그젠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럼 빨리 돼야지. 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며칠 끌고 이렇게 해서 선거 끝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거 바로 뭐 이거 공개한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어려워? 어렵지. 왜 어려워? 그거 까면은 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다 확인할 텐데. 아니 강덕구 의원도 어제까지만 기다리고 오늘 뭐 저기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청래 후보가 거짓말했다고? 대통령 끌어들여서 어제까지만 시간을 주겠다 그랬잖아. 그거 안 봐? 안 봤어요. 최고위원 발언요? 연설만 보면 못해요. 그걸 연설만 보기는 어차피 나오면 다 정리되는 거. 참나. 인물을 몰라 나눠서 자기도? 봅시다, 그러면. 강덕구. 저도 안 봤어요. 저 최고위원이 볼이나 찌르고 다니지 무슨.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 양반은 본인 페이스북 올린 거라도 해명해.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그거에 그건 대해서 얘기를 해명도 안 했다니까 하고. 정청래 후보가 내 말을 언급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대통령까지 끌어들였다. 어제 합당 얘기? 합당 관련한 얘기예요. 어제까지 그건 합당 얘기잖아. 어제 말까지 시간을 주겠다. 근데 그건 봤어. 홍사원 씨에서 그래. 최강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조국 대표하고 얘기한 그러니까 것도 쇼츠만 보는 거 아니야. 다 보라고. 바쁜데 어떻게 다 봐? 나보로는 왜 안 봤냐고 그래 임마. 그러면 연설을 쇼츠한테 아니, 보라고. 연설- 금방 걸릴 것을. 아니 그 먼저 봐야 돼. 연설문이 먼저예요. 합동 연설 끝나고 그렇지. 최강 라이브를 하는 거야. 근데 합동 연설을 안 봤어. 나는 연설 내용은 알잖아 적어도. 너는 강덕구 의원이 얘기한 것도 모르잖아. 여러분 오늘 야구해 안 해? 몰라 안 해. 참나. 부끄럽다 진짜 내가 같이 방송한다고 아이고. 그거 뭘까? 어제까지 저기 시간을 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그러면 늦어도 4일이나 5일까지는 얘기하실 것 같은데 나도 기다려보고 그러면 내가 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 하시면 나도 얘기하겠다. 근데 이제 그것도 늘 얘기한다고 그러고 안 하고 이번에 것도 나는 이상한 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한정희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나도 그러니까요. 진짜 네. 책임 있는 유치에 있었잖아. 난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다 입이 어디로 갔나? 지금 뭐 무서워? 무섭지. 왜 그래? 무서우니까 그러는 거지. 그거 말고 무슨 이유가 진짜. 있어? 더러워서 말 안 하겠어? 아, 따로 만나서 또 물어보면 다 얘기한다? 아, 나 진짜요? 진짜 환장하겠어 정말. 뭐 들은 얘기가 있구만. 아 정말 밝혀주세요. 비겁하기 짝이 없어요. 네. 야, 야 진짜 정치인들 진짜 쫌생이들만 모였나? 왜 그래? 참. 아유, 참. 아니 근데 그러니까 좀 이야기가 어려운 게 왜냐면 이제 저쪽에서 그 공청회를 하자고 했으니까 공청회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쪽에서 그 총리실에서 우리가 그 법안을 줄 테니까 이걸 5월 중에 처리하자라고 했는데 대답이 없었으면 아니 전화를 나는- 하든지 뭐를 해야 난 될 거 상식적으로 아니에요. 그 당시에 네.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정부의 의지에서 일부 뭐 예외를 네, 예외를 네, 네. 감안해야 한다. 수사권에 보안 수사권에 막 네, 이런 네.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정청래 대표나 보안 수사 요구권이었고 네.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그 의지가 강력했잖아. 만약에 네, 네. 정부에서 그런 뜻이 왔으면 바로 입장을 냈을 거야. 그렇죠. 예, 예, 정부도 보안 수사권 폐지하고 수사 요구권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다음 환영 이렇게 바로 나왔겠지 그 자리에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몰랐겠냐고. 아이, 그러면 진짜 그거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맞아. 얘기하고 그랬겠지. 뭘로 아는 거야 도대체 우리 맞아.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을 그 당시의 과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진짜 너무해. 정말. 자 아무튼 저는 약간 지금의 행태가 솔직히 전당대가 약간 2002년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후보와 당시 이인재 후보, 이인재 네. 대세론 있었잖아요. 음. 그게
제주, 울산 경선을 치르면서 깨지기 시작하고 광주에서 엎어졌거든 완전히. 네, 네. 그 과정을 보는 것 같아. 행태가 비슷해. 온갖 거짓말, 협박하고 관건 선거하는 것 같고 동원하고 완전히 비슷해. 느낌에 한쪽 편을 들고 있고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이 노사모를 비롯해서 깨어있는 시민들 국민들이 사실 노무현을 구해준 거거든. 광주 시민들의 결단과 약간 느낌이 뭐 정청래가 노무현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약간 김민석 후보 측에서 하는 행태가 과거 이인재 후보 측에서 하는 행태와 굉장히 난 흡사하게 느껴요. 솔직히 그 현장에 있었던 저로서는 데자뷰야. 기시감이 저는 들어. 뭐 그 장면은 잘 모르지만 어떤 한 장면에서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부산 연설회였었나 어디 연설에서 그 이인재 후보가 노무현 후보의 장인이 빨갱이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뭐 그걸 알면서도 부인이랑 살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노무현 후보가 그러면 제 부인을 버리란 말이니까 제 부인을 버리면 내가 자격이 있고 대통령 자격이 있고 버리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는 말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로 몰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뭐 어떻게 만들어라면 약간 이런 식으로 간 건데 저는 그 빨갱이로 모는 게 지금의 반명몰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내가 노무현의 유시민을 욕하면 반명이 아니고 유시민을 욕하지 못하면 반명인 거냐 약간 이런 거로 되게 겹쳐서 보이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어제 반명 기준을 누가 올렸어. 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만 비판해도 그러면 반명이냐. 그다음에 리박스쿨 뭐 이런 거 비판하면 반명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된 뭐 하나라도 이건 좀 아쉽다. 공소취소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이야기면 다 반명이냐 이거. 어제 우리 이거 했어. 보안수사권 폐지하자면 반명이냐. 당원 1인 1표제 사수하자면 반명이냐. 신천지 근거를 대라고 하면 반명이냐. 맞아. 유시민 말도 세게 듣자. 뭐 다 따르자는 게 아니라 세게 듣자 하면 반명이냐. 이런 정부 단일 종목 ETF 정책 잘못이다. 이거 내버리지. 지금 이거 김민석 총리 때 시행령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총리 재임 시절에. 네. 이것도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단일 종목 내버리지를. 그러면 송영길 후보도 반명이에요. 저거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부 단일 정부 ETF 정책 이거 물어봐 그러면 반명이냐고. 부동산 정책 걱정이라고도 했어요. 보안 수사권이라고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보안 수사는 해야 돼요. 왜 폐지를 해? 이거 우리가 쓴 거 아니야. 많이 헷갈려요. 네. 아니 난 매번 이해합니다. 방송 시작할 때마다 저 말씀 좀 드리고 싶어. 보완 수사. 근데 많이 헷갈려 해요. 봉하마을. 봉화마을 아니고 봉하마을. 국어 선생님. 아이고. 최강욱, 광욱 아니고. 광욱으로 많이 하더라고. 아니고. 나도 박시영인데 형으로 뺀다. 그래, 박시형 아니고 박시영. 그런 것 좀 하나 모아주세요. 아니 나 보안 수사권 폐지했다고 해서 막 가슴이 섬찟섬찟해. 보안 수사권. 그러니까요. 자, 많이 헷갈려요. 네. 정청래 후보 연설은 어떻게 보셨어요? 안 보신 분. 아니 그가 이지은 위원장. 아니 근데 저는 이거를 그 이명수 기자의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어요.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아 진짜 왜요? 아 저는 너무 잘 바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제일 처음에는 저쪽에서는 정말 뭐 몇 명이야 저기 5명에 2명, 7명이 진짜 완전 난타전을 하는데 정청래 후보에게 막 난타전을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통합해야 되고 우리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너무 좋은 말만 하니까 너무 밋밋하고 무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임팩트도 없고 그랬는데 첫날 대전에서 저는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해서 김민석 후보랑 전부 다 너 지선에서 졌잖아. 지선에 진 거 다 네 책임이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에 나가더니 갑자기 이번 지선 패배의 책임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너 무슨 얘기 하려는 거야? 깜짝 놀랐거든요. 이것은 4년 전 그렇지. 김민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걸 잘 기억 못했었잖아요. 상기를 소름이 시켜줬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막 공격을 하는데 도파민이 빵빵 터지면서 진짜 진짜 맞는 말이 정말 진짜 하고 싶었는데 막 속이 시원한 얘기들을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정말 그 톤과 어조나 이런 것들 기조가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되게 몰입해서 봤었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저는 김민석 후보가 부산에서 되게 메시지를 고민을 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산에 노사모가 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계셨고 문재인 대통령 계셨고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노무현을 버리고 갔다라는 거 그다음에 문제털레유 공격을 하는데도 본인이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약점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메시지를 정교하게 신경 써서 섬세하게 냈다고 봐요. 그리고 네.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그 다음번에 정청래 후보가 그 다음 경남 가서 뭐라고 했었냐면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마치 대놓고는 아닌데 마치 노사모와 내가 화해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 사자후 그 정청래 후보가 사자후를 보여주면서 어디 감히 네가 노사모를 입에 올려라는 식의 얘기를 그리고 하는데 이해찬 얘기하면서 맞아요. 예, 예. 여사님이 후원회장 맡았다는 것도 상기시켰죠. 후원회장 맡으면서 정청래 후보가 반드시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무슨 뜻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르다 보니까 뭐 목이 쉬었어. 목이 쉬었어. 다 쉬었어. 목이. 근데 네. 제가 어머님께서 듣더니 목이 더 쉰 채로 다니는 게 좋겠다.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목 관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좀 더 절실하게 불쌍하게 보여야 된다고. 너무 안쓰러웠어요. 근데 네. 사실은. 네. 자, 정청래 후보가 연설에서 좀 보완할 부분은 없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뭐 정몽준한테 갔다.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거에서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런 거 ETF 레버리지 이런 것들도 김민석 총리 때 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좀 더 공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의리 하나만큼은 의리의리하다. 의리맨 정청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줘볼게요. 네, 첫 번째 경선지 충청 고향 연고인데 네. 박빙이긴 했지만 왜 2위를 한 거라고 분석하십니까? 저는 굉장한 선방을 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충남 충북 같은 경우는 저를 지지하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의 모든 언론이 타 후보를 뭐 지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조직, 뭐 국회의원, 방송 패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대 0이지 않습니까? 저를 옹호해주는 방송 패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충청에서 더블 스코어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냥 해보나 마나인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확실히 밑바닥 민심은 자발적 그 권리당원들은 정청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과 바람의 싸움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뭐 김민석 후보는 7% 본인이 진다고 엄살을 피던데 저 완전히 엄살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고 아마 본인은 7% 이상으로 이길 거라는 말을 7% 진다라고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긴장했었는데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직표가 분명히 있었는데 바람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걸 확인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제도 광주 갔다 왔는데 조직이냐 바람이냐 이 싸움이에요. 그리고 광주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있었는데 마치 2002년 노무현 대통령과 이인재가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제 말바우 시장이라는 데도 가보고 그러면 완전히 뜨겁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정청래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이러면서 이제 팔 걷어붙이고 나선 자발적인 동력과 언론으로부터 융단 폭격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청래는 안 될 것 같다는 분위기 조장, 조직 이 싸움이 지금 붙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부울경에서도 비슷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또 예를 들면 부산에서는 상당히 앞서갔는데 그건 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부산 경남에서 제가 이기고 네. 울산에서 조금 졌는데요. 거기가 노무현 대통령 본고장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마 후반전에 했으면 부산 울산도 더 크게 이겼을 텐데 지금 예열이 이제 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첫 스타트를 부산 울산 경남에서 아주 천만다행으로 잘 끊었다. 그리고 아마 이 부산 울산 경남 뭐 대구 경북도 포함해서 이런 노사모 했던 분들이 또 노사모 정신을 잇고 있는 분들이 아마 2002년 대선 때 광주에 가서 노무현 뽑아달라고 무릎 꿇고 빌고 울고 편지 쓰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바람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이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예. 그러면 과거 노사모 조직 일부가 움직인다거나 노사모는 조직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긴 그래서 한데. 그런 분위기가 확실하게 읽히고 있고 어제 무안에 사시는 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그분이 표현한 대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정청래 의원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언론 뉴스 보면 정청래 뺨 때리는 소리만 들린다.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제주 인천인데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저는 전망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 뿐이고 제가 전망한들, 분석한들, 예상한들 그건 저의 판단 영역 밖에 있는 유권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괜한 계산을 해서 잘 예상이 되면 기분 좋고 또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우울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시간에 유권자들 한 명 더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정청래 후보가 선거 국면마다 예. 그 본인 경험 베이스로 전망해서 맞추는 걸 굉장히 즐겨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 아닌 상대방 거는 잘 맞추는데 제 건 좀 이게 왜냐면 모든 정치인이 그렇게 객관화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선거 국면에는 일희일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고 망인 모드로 들어가지 말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신 거울 앞에 저 자신을 항상 비춰보고 있습니다. 옷 다 입고요. 자, 근데 이거는 그 전망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금요일이던가요? 금요일 이제 전북, 전남, 광주, 호남 여기가 모두들 최대 승부처라고 하는데 네. 여론조사상 김민석 후보가 앞서가는 건 분명한 확인되는 경향성인데 여기서 김민석 후보가 크게 앞서서 만약에 과반을 훌쩍 넘긴다. 이러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그런데 아닙니까? 모든 방송 언론도 그렇지만 실제로 유권자가 제일 많은 건 수도권입니다. 그렇긴 하죠. 수도권에서는 제가 앞서고 있잖아요, 계속. 예. 근데 수도권에서 정청래가 앞서고 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은 맨 마지막이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는 예. 이 지역에서 결론 지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예. 원래 지금까지 객관적인 뭐 물량 공세라든가 언론의 편파성이나 뭐 조직이나 의원들 심지어 의원들은 김민석 후보의 선거 구호를 프랜카드로 걸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선거 구호를 프랜카드로 걸고 본인 이름 얼굴 사진 딱 박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럼 당원 당규 위반입니까? 위반이죠,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제주, 인천, 일요일 날 강원, 대구, 경북 결과를 보고 이 또한 비등비등하게 나오면 호남에서 크게 요동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밀한 분석은 일부러 안 하더라고요. 왜 그 계속 이 박빙 사실 지금 박빙 추세거든요. 박빙 그것도 그렇습니다. 44대 첫날은 뭐 김민석 1등 그러더니 두 번째 날은 제가 1등하고 종합성적 제가 1등이거든요. 그러면 정청래 역전승 1위 이 제목이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목을 안 뽑습니다. 1승 1패 주고받아. 아니 최종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편파적이고 이런 부분을 저는 예상은 했어요. 이런 부분은. 근데 해도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것이 민주당 권리당원들을 더 자극하고 팔을 더 걷어붙이게 하고 있다. 저는 거기에 지금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만약에 이 박빙 추세 네. 이어지면 호남이 확 뒤집어집니다. 호남이 뒤집어진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제가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의 민심은 상층과 기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땅을 발을 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공중에 떠 있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든요. 근데 어제도 말바오 시장을 갔는데 그 제가 쇼츠 영상 같은 거 많이 올려놓고 다른 유튜브들이 생중계 다 했는데 그 열성도를 보면 알고 또 송정역에 가면은요 택시 기사들이 쭉 대기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민심이 바로미터인데. 민심이 바로미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갔는데 대부분 택시 기사들이 다 문 열고 나와서 다 악수하고 일단 욕을 합니다. 택시 기사들이.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어깨 두드리게 주면 악수하면서 끝까지 버티라고.
반드시 이긴다고. 이게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제 광주 개인 택시 조합 사무실도 제가 방문했는데 어제 한 10분 넘게 이제 간부들 모였는데 어제 완전히 뜨거웠습니다. 정청래 의원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런 정서 공감대가 저는 있기 때문에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큰 선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 고관여 도시라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전략적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박빙으로 가면 거기서 그렇습니다.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정청래가 안 될 것 같으면 큰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데 정청래 될 수도 있겠는데 하면 뒤집어질 수 있다. 광주 전라 호남의 표심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지 않습니다. 말바우 시장, 송정시장, 양동시장, 화순의 고인돌 전통시장 이런 데 있습니다. 그걸 가보면 현장을 가보면 알아요. 서울 경기에서는 대체로 말씀하신 대로 앞선 여론조사 추세가 확인되긴 하는데 많이 앞서죠. 역으로 네. 수도권이 표가 제일 많습니다. 그건 그래요. 예, 40% 그렇습니다. 가까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거꾸로 이 호남에서 만약에 크게 치면 수도권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만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권리당원 기층에 있는 밑바닥 민심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걸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전략인지는. 네, 그래서 어제 광주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2002년도에 노무현이 이인재를 이겼듯이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길 것 같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어제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오래전이라 잊혀진 것 같지만요. 노무현을 배신하고 떠난 정몽준으로 날아간 김민석 이거에 대한 깊은 상처 이런 것이 결코 흐릿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도 정청래는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고 의리를 지켰지. 의리맨이지 믿을 사람은 정청래야. 그래서 제가 별칭 비슷하게 믿을맨이 돼 있더라고요.